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 중 하나인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히 노년이라는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어떤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하며 또 어떤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그러했듯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온은 우리가 맺는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노년에 절대로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다소 직설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하며 더 나아가 현명한 관계 맺기를 위한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그 행복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 이제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도입에서 말씀드렸듯 노년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으며 더욱 섬세한 돌봄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혹자는 외로움 때문에, 혹자는 지난 세월의 정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말했듯 행복은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온에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노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에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삶의 모든 부분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듯 끊임없이 비관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냅니다. 세상은 원래 다 이렇지 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다 소용없는 짓이야와 같은 말들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 속에도 어느새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노년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적 활력이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크고 작은 질병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교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비관적인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지어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활기 넘치는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꽃들의 성장을 방해하듯이 부정적인 사람은 당신의 삶의 활력을 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뿐이며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면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들게 하는 이들로부터 단호히 벗어나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년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한탕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며 노력 없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큽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꾀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노년에는 재정적 안정성이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피해액은 연간 850억 원 이상에 달하며 특히 피해자의 78%가 독거노인이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이들은 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와 같은 달콤한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만 믿고 귀한 재산을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안정은 당신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흔들려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나아가 당신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한탕주의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한 현명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심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깊고 진솔한 관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어깨, 당신의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공허함과 배신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진심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진심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정성 있는 관계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해줄게,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와 같은 말들을 쉽게 내뱉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나 몰라라 하거나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매번 당신에게 실망감과 좌절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쩌면 당신이 너무 기대가 컸나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매번 거짓 약속에 기대하며 기다리고 결국에는 실망하는데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의미한 노력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세요. 5번째는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든 행동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손익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 됩니다. 인간관계는 분명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기보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부터 따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미련 없이 당신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 앞에서 언제나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을 넘어선 순수한 마음과 나눔을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탐하는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계산의 저울에 올리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깊은 인연을 맺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계산적인 관계로 인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번째 유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하게 굴지만 자신보다 강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약자에게 보이는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나에게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약자 혐오와 비굴함은 결국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강자에게 보이지 않는 아첨이나 약자에게 가하는 횡포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관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관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겸손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은 그런 품격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마땅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태도를 바꾸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는 당신에게 한없이 친절하던 사람이 오늘은 전혀 다른 태도로 당신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당신에게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와 같은 질문들로 당신의 마음은 매번 흔들릴 것입니다. 노년에는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평온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변할지 모르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 곁을 지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그들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은 그런 예측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일관된 믿음과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들로부터 당당히 벗어나세요. 당신의 노년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8번째 유형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세상과 남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퍼뜨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되고 긍정적인 마음마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당신의 삶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문제야. 세상 참 불공평해와 같은 말들을 듣다 보면 당신의 마음 속에도 답답함과 무기력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감사와 만족을 통해 행복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당신의 시선마저 부정적인 부분에만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은 불필요한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활력을 앗아가는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울 권리가 있습니다. 9번째는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성공이나 좋았던 시절에만 얽매여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영웅담만을 반복하며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그들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흥미로울지 몰라도 반복되면 지루함과 피로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재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발전적인 대화나 긍정적인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년은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계획하며 성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삶마저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함께 즐기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며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노년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로 빛나야 합니다. 10번째 유형은 가치관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서 대화가 어렵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당신과 무조건 돈을 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년에는
가치관이 더욱 굳어지기 때문에 가치관 차이가 큰 사람과는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관계를 재고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는 가치관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관계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관계의 깊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성과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는 사람과 억지로 보폭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공유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유형은 개인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의 정보나 타인의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특히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과 어울린다면 당신의 소중한 정보마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의 신상 정보를 타인에게 흘리거나 혹은 당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노년은 안전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철학적인 통찰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분명 우리 삶의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 삶의 활력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외로움이나 오래된 정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늘 신중하게 접근하되 마음은 열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진정한 본성은 그런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둘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십시오. 삶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성급하고 위험한 관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정말 이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큰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당신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은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평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에 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